2022년 12월 22일 기사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극우 성향 연정 구성,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혈 충돌 긴장 고조. 주요 연정 구성 정당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해법인 두 국가 건설 방안을 거부하고 반아랍 인종 혐오를 선동하고 있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혈 충돌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치의 유대교 색채가 강화되면서 이스라엘 법치와 민주주의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제1당인 극우 쿠르드당 대표로 극우 시오니즘,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하는 민족주의 운동, 정당 연합체인 독실한 시오니즘과 초정통파 유대 정당들을 끌어들여 우파 연합을 꾸렸습니다. 연정이 구성되기 전인 2022년 4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알-아크사 충돌로 이스라엘 연정 위기, 아랍정당 지지 유보, 성진의 종교 갈등의 불똥이 이스라엘 집권 연정을 흔들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들을 뒤로하고 극우정당 연정은 이스라엘 최초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상 가장 극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요르단 국왕이 이스라엘에 새로 들어서는 극우 정부가 예루살렘 이슬람 및 기독교 성지의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슬람 성지이자 유대교 성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하람 알 샤리프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이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에는 이슬람 상대 성지 중 한 곳인 알-악사 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파 정치인들은 유대인들도 이곳을 참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정이 구성되자마자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은 알-아카스를 방문했고 이에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강력하게 비난하며 이를 전례 없는 도발이자 갈등 우역 고조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지에는 무슬림만 기도와 예배가 허용되고 있고 유대교는 방문은 가능하지만 기도와 예배는 서쪽 통곡의 벽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인은 대개 정치적, 종교적 도발로 해석될 공산이 커서 대개는 성지 방문을 자제합니다. 그러나 벤 그비르 장관은 유대교도도 성지에서 자유로이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구연정은 연정 합의서에서 자신들이 추진할 최우선 정책으로 이스라엘 땅의 모든 지역, 즉 갈릴리 네게브 골란고원, 유대 사마리아에서 정착촌 진전과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유대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의 서한 지구를 일컫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종교적 신념 이유로 성소수자 차별을 허용하고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극우 성향 연립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입김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안팎에서는 이번 개혁이 극우 정부에 절대적 권력을 부여해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정은 선거로 뽑히지 않는 자들이 행사해온 권한을 선거로 뽑힌 공직자들에게 되돌려주려 한다며 이번 개혁안은 사법제도를 강화하고 대중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로 의원들을 뽑고 있지만 그간 법관들이 법률 심사들을 통해 의원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한 것입니다. 극우 정권 사법개혁의 민주주의 파괴라며 이스라엘인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 극우 집권 세력은 이스라엘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1월 29일 팔레스타인의 총기 테러에 맞서 규제를 풀어 시민 무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테러범과 가족의 주택 사회보장 서비스 박탈을 추진하고 이스라엘 정착촌도 확대하기로 해 이 지역 긴장은 더 고조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23년 2월 14일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2023년 3월 2일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2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이스라엘 총리가 받은 기부금을 부패 혐의를 둘러싼 총리 재판의 법정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 추진은 이스라엘에서 몇 년 만에 최대의 항의 시위를 촉발했고 이러한 시위는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난 이스라엘 시위대는 이스라엘 총리의 출장길을 막아섰고 당황한 총리는 육로 이동을 포기하고 대신 헬리콥터 편으로 공항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입법으로 강력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이스라엘의 우파 연정이 이번에는 총리직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3월 21일 사법부 무력화라는 비판에도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여온 이스라엘 극우 연정이 일부 물러선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야당과 시민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뜻에 반발하는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습니다. 이에 여당을 비롯한 각계가 반발하면서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3월 28일 궁지 몰린 네타냐후 국내의 비판에 사법정기 여름으로 연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파 연정의 핵심 인사이자 오츠마 예후디트의 대표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입법을 중단할 시 연정을 탈퇴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해서 연기 수준으로 마무리됐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벤 그비르 장관이 이탈할 경우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연정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타협한 셈입니다.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네타냐후의 극우 성향 연정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내부에서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우 연정이 붕괴되지 않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내부의 갈등뿐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의 갈등 또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이 전 세계 갈등의 이슈로 더욱 부각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